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일가족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까지 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이 일가족입니다. 이 광주 북구 양산동에 사는 가족인데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구성원 1명을 조사하는 과정에 가족들까지 집회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집회를 다녀오고 2주가량 뒤에 확진됐다는 겁니다. 이 기간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건데요. 방역당국은 가족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적지 않은 시민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들 가족은 질병관리본부의 GPS 기록과 광주시가 파악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숨은 참가자들이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확진자 3명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광주 성림침례교회 관련 2명과 동광주 탁구클럽 관련 1명 등입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4명이 확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도 어제 오후까지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심각한 이 순천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전남 목포와 구례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이 순천의 확진자들은 앞서 확진됐던 가족과 접촉하면서 감염됐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례의 확진자는 이 지역 첫 확진자인 물리치료사의 접촉자입니다. 목포의 확진자는 택시기사 확진자 부부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371명, 전남이 143명인데요. 밤사이 확진자 발생 여부는 잠시 뒤 오전 8시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구 쌍촌동의 한 대형 교회에서 10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교회의 99.2%가 예배 중단 또는 온라인 예배를 가졌고 11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허용된 인원 9명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임대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 등 새 지도부에게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낙연 지도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성명에서 10년 만에 호남 출신 대표라는 점에서 기대가 남다르다며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의과대학 신설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감염 우려로 외출도 외식도 삼가게 되면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는 이른바 안심식당이 화제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충주방송국 이만영 기자입니다. 점심 장사 준비에 바쁜 한 음식점입니다. 수저를 통 안에 한 대 놓는 대신 개별 포장으로 제공됩니다. 전자출입자 명부를 활용해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탁자 간 간격도 넓혀 충분한 공간을 뒀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 수저통을 놓다가 지금 수저도 다 일반 개별 포장을 하고요. 카운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손 소독제나 그런 걸 다 비치를 하고. 또 다른 음식점입니다. 손님들이 집게와 앞접시를 활용해 각자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먹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 안심식당입니다. 개인 집기를 이용해서 먹으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했죠, 먹는데. 정부는 음식점이 코로나19 취약지대로 꼽히면서
올 연말까지 전국의 식당 2만여 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덜어먹기 도구 비치와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등 3대 방역수칙 준수가 지정 조건입니다. 충주시는 여기에 탁자 간 일정 간격 유지, 전자출입자 명부 활용 여부 등을 평가하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그 문제는 거리 두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해서 저희는 충주시 기준으로 탁자 간격 1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에 맞춰 식사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안심식당의 정착 여부는 얼마나 많은 음식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고 외식은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비대면 소비가 강세입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이른 아침 전북도청 주차장에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면 접촉하지 않고 차에 탄 채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까지 도입된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소비가 줄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 위주로 많이 다녔었는데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또 외식 비중이 크게 줄어 이른바 집밥 쪽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동네 슈퍼의 이용률이 반짝 뛰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대면인 온라인 소비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온라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대된 만큼 계속해서 소비가 유지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통산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곳곳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들이 많아 덥겠습니다. 폭염 속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오늘과 내일 오후에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10에서 60, 내일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작은 우산 챙겨서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광주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구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와 영암, 강진이 3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서귀포 해상, 목요일에 부산을 통과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저녁 전남 남해안 지역부터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수요일 오전에 태풍 반경 안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